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건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이고요. 우선 OT 빠르게 진행해 볼 건데, 그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어플 두 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QR코드 찍어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링크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지난달 이어오신 분들은 동일한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남아 계시면 되고, 이번 달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장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수업 준비물부터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때 사용하게 될 메인 교재는요. 넘겨도 돼요? 오케이. 자, 수업 때 사용하게 될 메인 교재는 이렇게 생긴 교재이고요. 교재는 앞으로 몇 시간 지참해 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가 있는데 그 부교재를 우리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매일반 수강생분들은 307, 308 부교재를 다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강 중이신 분들 중에 월수금반으로 수강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반 분들은 이제 308 부교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이제 결합되는 반이기 때문에 그 매일반 분들은 강의 계획표 상에 308, 307 그거 확인하시고 그날 필요한 부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냥 평소에 두 권 다 지참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308 번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부교재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중에 꼭 구매해 가셔야 되고 오늘부터 바로 부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부교재 준비를 미처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반별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다 근데 지참하셨죠? 다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해커스 교재 음원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champerstudy.com 이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토익의 mp3 자료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교재랑 표지가 동일한 거 찾으셔서 무료 음원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부교재 과제를 위해서 필요한 음원 뭐 스크립트는 모두 반별 게시판에 제가 일괄 업로드를 다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반별 게시판에 입장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빨간 색깔 해커스 어학원이라는 어플로 입장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꼭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반별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게시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해커스 토익이라는 이 파란색 어플은요.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첫날 꼭 알려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여러분 학습 컨텐츠가 매일 또는 매달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이 이 해커스 토익 파란색 어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들어가 보시면, 매일 LC 풀기, 뭐, 또 적중 예상 특강, 또 여러분 노랭이 복화로 앞으로 단어 암기하실 텐데 문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이 앱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두 개의 어플 다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채팅방을 개설한 목적은 수업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제 유튜브 컨텐츠를 공유드리고자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업 관련 공지사항은 제가 채팅방 통해서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뭐가 올라오나 항상 잘 확인하시고 제가 앞으로 전달드릴 영상 같은 거 틈틈이 자투리 시간에 시청하신다면은 수업이 훨씬 더 알차질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들 입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과제를 진행하실 때는 해커스 교재랑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추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과제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권장하는 하루의 학습 시간은 한 평균 60분에서 맥시멈 9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해요. 대신에 그 시간을 알차게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학습과 리뷰를 할 것인가. 학습의 퀄리티에 목표를 딱 두시고 1시간을 학습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만족감이 높아야 돼요. 오늘 진짜 제대로 공부했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과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반별 게시판에서는 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고 진도와 과제 글을 제가 반별 게시판에 일괄 업데이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데이별로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부교재 관련 자료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 오늘 첫 시간인데 지난달 이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번 달부터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 방법을 짧게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최근에 그 토익 트렌드를 보면 리스닝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LC가 RC보다 어려웠던 달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가 이번 연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쉽게 하향 조정되진 않아요. 유지되거나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제가 파트 1, 2와 3, 4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은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일단 파트 1, 2는요, 여러분, 청취력과 직결되는 파트들이거든요. 청취력이 뭐냐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제 말 듣고 있죠? 제 말 들을 때 머릿속에서 막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죠. 들리는 순간 바로 다 이해되죠? 영어도 이렇게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파트가 특히 파트 2예요. 근데 이제 파트 2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가장 변별력이 높은 파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시험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어제 시험 봤어요? 어제 시험에서 파트 2가 되게 어려웠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트 2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른 파트들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도 전체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높게 측정이 돼요. 자, 그래서 파트 2는 이제 컨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파트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일단은 목표 점수를 우리 강의명 앞에 750 플러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표 점수를 다 생각하고 강의를 수강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LC 목표를 일단 400 진입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400 진입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파트 1, 2에서는 이제 득점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400점 진입이 수월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 2를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하는가 알려드리면 문제를 풀 때 실력이 느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트 1, 2는요. 반드시 듣고 따라 말하는 쉐도잉을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풀고 틀린 문제 리뷰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별개로 하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15분만 투자하세요. 알겠죠? 15분 정도만 소리내서 따라 말하는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 제 유튜브 컨텐츠 오늘 하나 공유 드릴 건데 그 영상이 뭐냐면 빈출 문장 350개를 제가 엄선해서 쉐도잉할 수 있도록 만든 컨텐츠예요. 제 목소리도 나오고 화면에 스크립트도 뜨고 성우 음성이 나오고 속도 조절도 막 돼요. 그냥 그것만 틀어놓으시면 돼요. 뭐 찾고 막 끊어듣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영상에 있는 문장들만 종강일까지 계속 쉐도잉 하시면 귀가 굉장히 많이 트일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3하고 4 같은 경우는요. 진도가 나가면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긴 하는데 공통된 리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스스로 채점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통 문제 풀고 정답지 보고 채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풀이 종료 후에는 다시 돌아가서 반복 청취 끊어듣기 하면서 본인이 채점해 보는 거예요. 정답지나 스크립트 안 보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채점한 게 올바른지 앤서키 하고 대조해 보시면 보통은 대부분 다 올바르게 채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채점하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3, 4는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실수를 줄여야 일단 안정적으로 점수를 400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채점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고 스스로 채점하다 보면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틀리는 유형이 문제가 뭔가, 나한테 취약점이 도대체 뭐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 갈 거고요. 그 과정이 톤트라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 2는 쉐도잉, 3, 4는 스스로 채점하기. 아시겠죠? 당분간은 우리가 파트 1, 2 진도를 나갈 거니까 쉐도잉에 더 집중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강의 계획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강의 계획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메일반으로 쭉
강의계획표 결합반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우리 월수금반 분들은 거기 308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음영 표시되어 있는 날짜에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월수금 반 기준 후반부 진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파트 1의 사물풍경 사진과 파트 2의 일반 의문문 그리고 파트 4를 다루는 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홀수 달이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또 그게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각자가 등록하신 그 반에 따른 강의 계획표 잘 확인하셔서 이제 진도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핸드아웃 뒷면에 과제 셀프 점검표 있죠? 그래서 308번 월수금반 분들은 308에 해당되는 과제로 이렇게 쭉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진도를 바로 나가볼 건데 오늘 후반부 진도가 다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OT를 최대한 줄이고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부교재가 있으신 분들 308번입니다. 13페이지로 바로 가주시면 돼요. 13페이지로 가주시고 우리가 파트 1에 나오는 이제 사진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사람이 있는 사진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달에는 우리가 그 후반부 진도에서 사물과 풍경이 찍혀 있는 사진을 다룹니다. 일단 전체 6장의 사진 가운데 사물이나 풍경이 찍힌 사진은 비중이 한 장에서 2장 정도 출제되는 편이에요. 전체 6장 가운데. 비중이 크진 않은데요. 오답률은 가장 높아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생소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요. 우리가 동사는 많이 아는데 의외로 사물의 명칭에 좀 취약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게 구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자, 부교재 잘 찾아오셨죠? 308번 부교재 준비하시면 돼요. 308번이요. 그거 그랬어요? 그쪽에서 실수했네. 가서 영수증 지참하셔서 가서 하는 거는 308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화면 보고 수업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은 필기 따로 채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첫날 강의는 반별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거든요. 녹화본.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필기 추가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일단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물이 찍혀 있다거나 혹은 먼 거리에 풍경이 찍힌 사진을 보게 되실 텐데 물론 색감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흑백 사진만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토익 시험은 문제지를 배부받는 시험이죠. 그래서 듣기 전에 우리가 사진을 미리 다 훑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확인해 주셔야 하냐면 거기 빈칸 채워 넣으시면 돼요.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물의 이름 그리고 그 사물이 어떤 상태인지 혹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이런 위치나 배열의 특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두드러지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을 잘 들어보시면은 보통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세 덩어리로 많이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인데 주어, 동사, 그리고 전치사 구의 어순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이때 주어 자리에는 이제 사진 속 사물을 언급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이제 진행 시제와 그리고 우리 수동태 표현이 이 시간에 아주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제 뒤에 추가적인 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동사까지는 제대로 묘사했는데 뒤에 전치사구에서 잘못 묘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듣고 오답을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청취 팁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영어는 강세가 놓이는 언어예요. 어떤 단어에 강세를 두어 있냐면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단어들의 강세를 두어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파트 1에서는 명사와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우의 음성을 잘 들어보면은 보통 한 문장 안에 3번의 강세와 리듬이 실려 있어요. 자, 여러분 품사로 정리해 볼게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에는 뭐밖에 없어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명사만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사로 상태를 묘사하고 전치사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전치사 뒤에 뭐가 와요? 명사가 쓰이죠. 그래서 보통은
세 번의 강세가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떻게? 명사, 동사, 명사. 이 순으로 세 번의 강세와 리듬이 실려 있거든요. 그 강세를 잘 따라가며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 청취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세가 놓이는 단어들이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답을 소거하는 방법은 일단 명사랑 동사를 잘 듣되 여기 3번, 4번의 별표 그려볼게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사진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뜻하는 명사, customer, people 이런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진행 수동태. 자, 여러분 파트 1에서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자, 화면 보세요. 우리가 전반부 진도에서 이 부분을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는데요. 시제와 태는 합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형과 수동태를 더해 볼 건데요. 기본형으로 더해 볼게요. 진행형은 BING예요. 그죠? 여기에다 이제 수동태를 더해 볼 건데 한 칸 띄고 더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형이 BPP죠. 그럼 이렇게 더하게 하면 비동사 내려오고 비동사 뒤에 ing 붙죠? 그럼 being이 돼요. 그 다음 pp가 그대로 내려와서 완성된 게 비빙 pp, 진행 수동태라는 애예요. 근데 펄 1에서는요, 여러분, 현재 시제만 나와요.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진을 묘사할 땐 여러분 현재 시제만 씁니다. 그러니까 파트 1에는 과거나 미래 시제 절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의 수에 따라서 비동사 자리에는 is 또는 are이 쓰이겠죠. 근데 그냥 앞으로는 부르기 편하게 제가 비빙 pp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이 비빙 pp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bpp라는 수동태 표현은 주어 자리에 사물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물이 의지되어 있다라는 사물의 상태를 묘사할 때 수동태가 쓰이는데요. 이 비빙 pp는 지금 끝에 bpp라는 수동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어 자리에 사물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사물의 상태가 아니라 사물에 가해지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동작 표현이에요. 이 비빙 pp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 봐보세요. 자, 한 남자가 열매를 따고 있다 라고 할 때 예문 읽어보세요. 화면 보고 시작. A man is 예문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A man is picking fruit from a tree. 자, 남자가 열매를 따고 있다. 이거죠? 자, 열매를 따는 동작의 주체가 누구냐면 a man. 주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능동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전환시켜 볼 거예요. 자,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 fruit을 주어 자리로 이렇게 옮겨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완성될까요? 예문 읽어보세요. 시작.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자, 그럼 수동태로 전환이 돼서 주어 자리에는 사물인 fruit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해보면 과일이 따여지고 있다예요. 자, 주어가 사물이지만 어때요? 과일이 따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 과일에 가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여전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남자가 따고 있으니까 따여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빙 pp가 정답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사진에서 반드시 뭐가 확인이 돼야 되냐면요. 1순위 동작이 확인돼야 돼요. 그럼 동작이 있으려면 주체가 있어야지. 주로 주체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 확인이 되어야만 이 비빙 pp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사진에 동작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비빙 pp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진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빙 pp는 다 오답이겠죠. 네, 여러분 비빙 pp는 귀로 들었을 때 뭘 듣고 파악할 수 있냐면은 동사구 세 단어 가운데 강세의 위치가요. 보통 이 빙의 강세 위치에 빙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우가 빠른 속도로 읽더라 해도 being pp 할 때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is being picked 할 때 빙의 강세가 땅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밑에 필기해야 할 부분은 끝나기 전에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어디로 갈 거냐면 example 1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사진 있죠? 자, 보시다시피 사진에는 사람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진에서는 동작은 아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빙 pp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건데, 자, 세 번의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가면서 들어주시고요. 들을 때 가만히 들으면 안 돼요. 오답을 최대한 소거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선택지 A부터 D까지 나올 텐데요. 들을 때마다 확실히 오답이면 어떻게? X. 정답이면 동그라미. 모르겠어. 그러면 세모. 정답 도출하는 거예요. 이른바 오답 소거법을 적극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죠. 자, 강세에 집중하면서 문제 푸세요. 갑니다. 출발. carton, 아이고. 시작해 볼게요. Example. Number 1. A, Flowers are being put into a pot. B, A vase has been placed on the desk. C,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on a rug. D. A table is prepared for a meal. 가볼까요? 자, A번부터 우리 듣고 따라 읽기 해볼 거예요. Flowers are being put into a pot. 다시 Flowers are being put into a pot. 시작. Flowers are being put into a pot. 여러분 동사구 강세 어디 있었어요? being에 떨어지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꽃들이, 자, pot이라고 하면은 화병, 항아리 단지 같은 거 pot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사진에 보시면 화병 보이시죠? 그러면 꽃들이 그 꽃병에 꽂혀지고 있다입니다. 자, 근데 사진엔 여러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비빙 PP는 동작을 묘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진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꽃들이 꽂혀지고 있다라고 묘사할 수 없죠. A가 답이 되려면 사람이 꽃꽂이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상태를 동작으로 둔갑시키는 함정이 자주 나와요. 자, 그럼 A를 정답으로 바꿔볼까요? 뭐라고 했으면 정답이에요? Flowers? 그냥 꽃들이 꽃병에 꽂혀 있다 했으면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빅을 빼버리면 돼요. Flowers are put into a pot. 또는 시제를 완료로 써도 돼요. Have been put into a pot. 이렇게 묘사했다면은 모두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가능했겠죠.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가서 강세에 집중해 보세요. A vase has been placed on the desk. 세 단어 뽑으세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세 개 뭐예요? A vase has been placed on the desk. 세 단어 뭐죠? Vase, placed, desk. 맞아요. 제가 키워드 뽑아보세요 했을 때 누구도 has요, on이요, 더요 하지 않잖아요. 이런 애들은 기능어라고 해서 그냥 문법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들을 때 발음이 잘 안 들려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우들도 강세를 딱 두고 읽지 않거든요. 자, vase, place, desk. 그럼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쵸? 그러면 vase부터 찾아보죠, 여러분. 사진에 vase 있죠? 꽃병이라고 하는 A vase vase. 미국식 발음인데요. 만약 호주나 영국식 성우가 이 단어를 읽었다면 얘 어떻게 또 발음되는지 아세요? 여기 자음 사이에 모음 A를 호주나 영국에서는 R로 읽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a vase. vase로도 발음됩니다. 자, 꽃병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괜찮죠? 확인되죠? 그래서 정답은 boy가 돼요. 여러분,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 있죠? 파트 1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완료라는 시제는요, 파트 1에서 상태 표현이에요. 알겠죠? 완료는 상태다. 이렇게 두 번 되뇌세요. 시작. 완료는 상태다. 한 번 더. 완료는 상태다. 끝. 네죠. 정답은 boy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A랑 B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건데, 앞뒤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물을 다 묘사하고 있거든요. 출제자가 의도했던 거는 동사구를 잘 듣고 이게 동작인지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노리고 이렇게 보기 구성을 한 건데,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빙 PP랑 햇벤 PP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를 해요. 출제자들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발음이 혼동되기 쉬워요. 자, 일단 have been, has been PP는 상태를 묘사하는 반면에 비빙 PP는 동작을 묘사한다고 했죠. 근데 둘 다 BPP잖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파트 1의 특성상 주로 사물이 놓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는 사물의 상태, 하나는 사물에 가하는 사람의 동작. 사진에 사람이 없다면 비빙 PP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의도적으로 얘네들은 막 번갈아 가면서 제시한다. 발음이 헷갈려서.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have는 강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뭉개집니다. 그리고 V하고 V는 충돌되면서 보통 has been 이렇게 뭉개지고요. 비빙 PP의 경우는 확실히 강세가 빙에 땅 떨어져요. 머리로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같이 쉐도잉으로 체감해 볼 건데 A번부터 바로 따라 읽어볼 거예요. Flowers are being put into a pot. 준비됐죠? 시작! Flowers are being put into a pot. 자, B번 바로 갈 거예요. 속도 맞춰서 시작! A vase has been placed on the desk. 어때요? 한 번 더 시작! A vase has been placed on the desk. 따라 읽어보면 바로 체감되죠? 되게 빨리 읽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잘 귀에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럼 C 한번 들어보세요.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on a rug. 얘는 어때요?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Have been arranged. 빠르게 뭉개어졌죠? 자, 그러면 chairs arranged. 의자들이 정리되어 있다 했는데 어디 위에 놓여 있대요? on a rug. 어? On a rug. 어디 위에 있대요? On a On a rug. rug. 제가 이렇게 쓰면 다 알고 있을 만한 단어인데. 이렇게 쓰면 다 알죠? 러그가 뭐야? 바닥에 까는 카페트. 깔개 러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 단어는 Rug. R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러그라고 읽으면 안 되죠? rug. 굴려 읽어야 돼요. rug. 자, 사진에 rug를 찾아봅시다. 있기는 하네요. 저기 보면 검정 색깔 카페트 보이시죠? 근데 왜 답이 안 돼? 그 위에 의자들이 있지 않잖아요. 끝까지 잘 듣고 지웠어야 돼요. 그 C를 정답으로 만든다면은 그냥 on the floor 했으면 답이죠. 그죠? 바닥에 있는 거니까. 자, 넘어갑니다. D. A table is prepared for a meal. 강세. A table is prepared for a meal. 이게 리듬을 타야 돼요, 여러분. Tables prepared for meal. 그 뭐야?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다. 식사를 위해서. 사진에 여러분 뭐가 없어요? meal. 식사, 음식이 없는데? 알 수 없는 상태. 됐죠? 자, example 2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좀 먼 거리에서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아요. 가볼게요. 출발. Example. Number 2. A, Some boats are floating on the water. B, A ship is being tied up at the dock. C, Some people are jumping into the lake. D. A home is under construction. 가볼까요? A번부터 출발. Some boats are floating on the water. 쉐도잉 해볼게요. 영국식 억양 어색해도 따라 읽어보세요, 여러분. Some boats are floating on the water. 시작. Some boats are floating on the water. Boats, floating, water. 세 단어. 그럼 배들이 float이 뭐예요, 여러분? float 하면 떠있다, 뜨다를 뜻하죠. 그러면 배들이 물 위에 떠있다. 괜찮다. 무난하지 않아요? 정답은 A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 그 파트 1에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사물이 놓이고 그 사물 뒤에 이렇게 진행형 BING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물 주어 뒤에 BING는 다 상태예요. 주어가 의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B번 들어볼게요. A ship is being tied up at the dock. 얘는 왜 답이 안 되지? A ship is being tied up. 동사구. Being tied up. 강세 어디 있어요? 빙. Being tied up. 자, tie란 동사는 매다 묶다를 뜻해요. tie up 하면. 근데 앞에 being이 붙어 있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묶이고 있다예요. 자, 뒤에 어디에 묶이고 있다라고 했냐면 At the dock. at the dock에서 dock이라는 장소 명사는 부두를 뜻하고요. 사진 속 장소를 부둣가라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두에 배가 메어지고 있다가 답이 되려면 사람이 배에 끌어와서 막 묶고 있어야 돼요. 동작이 없어요. 자, 그럼 C 들어보세요. Some people are jumping into the lake. 왜 답이 안 돼요? 사람이 없잖아. Some people are jumping. people에서 X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D번은? A home is under construction. 이번엔 a home is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이라 하면 공사 중인 이란 뜻이에요. 집이 공사 중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건설 현장에 찍혀 있나요? 공사 중인지 아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알 수 없는 상태.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파트 1은 아무래도 어휘력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파트겠죠? 그래서 다음 장 잠깐 넘겨보시면은 부교재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두셔야 할 만한 참고 자료 제가 단어 쭉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거기 수동태 표현, 예문과 사진 같이 제가 막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집에서 과제하기 전에 한 번씩 쭉 훑어보시고 생소한 표현이 있다면은 형광펜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 두세요. 그래서 시험 전날, 당일 한번 싹 훑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부교재는 옆에 대기시켜 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거고. 지금은 우리 빨간색 해커스 교재로 갈 겁니다. 해커스 교재, 빨간색 교재가 리스닝 교재예요. 자, 35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3장의 사진 연달아서 풀어볼 건데요. 제가 선별해 볼게요. 체크해 두세요. 3번, 6번, 12번입니다. 이렇게 3장의 사진을 풀어볼 거예요. 자, 이 사진들 모두 공통점, 사람이 없어요. 비빙 PP는 나오면 안 돼요. 그쵸? 강세에 집중해서 오답 소거해가며 문제 풀어보세요. 준비됐죠? 여러분 잠깐만 줘보세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원래 실전에서 요 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해커스 테스트는 요 멘트 생략돼 있어요. 자, number 3 A가 바로 나옵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문제 풀어볼게요. 출발. Number 3. A, Paintings are displayed in a row. B, Cushions are stacked next to the sofa. C,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D. Curtains are being hung in front of the windows. Go on to the next page. Number 6. A, Bicycles have been left in a rack. B, Steps lead down to a basement. C, Windows are being installed in a building. D. Vines are being planted in a garden. Number 12. A,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B, The side of the street is lined with trees. C, A truck is being parked in a lot. D. Boxes are being loaded onto a vehicle. 자, 여기까지. 정답은요. 모두 똑같아요. 전부 몇 번 나왔어요? All A였습니다. 자, 파트 1은 여러분 마치고 틀리고 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문장들을 다 쉐도잉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왜냐면 오답으로 등장한 문장도 시험에선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죠? 자, A번부터. Paintings are displayed in a row. 자, 이거 Paintings are displayed. 까지 쉐도잉 해보세요. 시작. Paintings are displayed 하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에 그림 세 점 보이시죠? 문장 끝에 뭐 붙어 있었어요? In a row. 이거 뭐예요? In a row. In a row 하면 이때 row는 줄이나 열이라는 의미로 in a row 하면요. 한 줄로, 일렬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림 세 점이 이렇게 나란히 일렬로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를 묘사하는 A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들어볼까요? Cushions are stacked next to the sofa. 다시 Cushions are stacked. 까지 쉐도잉 시작. Cushions are stacked 했는데 여러분 stack이 무슨 뜻이에요? 그죠? 무엇을 쌓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ed 앞에 k나 혹은 pt와 같은 이런 자음의 특징들은 k, p, t 성대가 울리지 않아요. 이런 자음 뒤에 놓여있는 ed는요. stacked로 발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우의 음성 잘 들어보세요. Cushions are stacked. stacked 가 붙어있죠? 근데 여러분 쿠션들이 쌓여있나요? 사진에서? 쌓여있는 상태라 볼 수 없습니다. 쌓여있으려면은 최소 2-3개 이상 위아래로 포개어 있어야 돼요. 이거 포개어져 있는 상태 아니뿐만 아니라 Next to the sofa. 위치도 잘못됐어. 그쵸? pass. 자, C로 넘어가서.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내가 앞에 놓여있는 light fixtures를 몰랐어. 그래도 지울 수 있죠. 못 듣고 지울 수 있어요.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못 듣고. Being installed. 왜 때문에 답이 안 돼요? being 했잖아요. 설치되어지고 있다. 설치하는 사람이 없잖아. X죠. Light fixtures는 여러분 조명기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상단에 조명기구가 설치가 된 상태잖아요. 그거를 설치되어지고 있다. 동작으로 함정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럼 D 들어보세요. Curtains are being hung in front of the windows. 왜 답이 안 돼요? D. being 했으니까. Curtains are being hung. 동사구 강세 being hung 했으니까. 괜찮아요? 커튼이 걸려지고 있다가 아니지 걸려 있다 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답이 안 돼요? 그러면 being이요. 하면 더 말이 돼요. 그죠? 왜냐면 사람이 없는 사진이니까 동작이 없잖아요. 자, 6번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요. 건물의 입구 entrance가 찍혀 있고요. 두드러지는 특징 창문이 되게 많아. 자전거 몇 대 있고 그다음 덩쿨 식물이 막 보이네. A번부터. Bicycles have been left in a rack. 자, 이 성우 호주식 발음의 성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실 텐데 강세에 최대한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Bicycles have been left in a rack. Bicycles have been left in a rack. 세 단어 뽑으세요. 뭐였어요? Bicycles have been left. 자전거들이 남겨져 있다 했고 어디에 남겨져 있다 했어요? In a rack. Left in a In a rack. 이거 뭐지?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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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ack.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모두 part one of rack을 의미합니다. 사진 보세요. 이렇게 금속이나 목재를 가로질러 만들어 놓은 거리대, 거치대, 고정대 이런 거 다 랙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사진에서 자전거 고정대 확인되세요? 사진에서 자전거 고정대 이런 거 확인되잖아요. 그 고정대의 자전거들이 몇 대 세워져 있는 모습인 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쉐도잉 해볼 건데 저 haven은 강세가 거의 없다고 했죠? haven 뭉개뜨린다. 그 다음에 여기 영어에서는 자음 뒤에 모음이 이어지면 소리가 하나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left inner가 아니죠? leftina. 소리가 붙어요. 살짝. leftina. tina. 그러면 세 단어에 강세 두면 돼요. 이렇게 세 단어 해보세요. Bicycles have been left in the rack. 오케이? 같이 읽어볼게요. 서구랑 같이 두 번 시작. Bicycles have been left in a rack. 한 번 더 시작. Bicycles have been left in a rack. 이렇게. 정답은 A였고요. 나머지 오답 볼게요. B번. Steps lead down to a basement. Basement. 이거 뭐예요? C, 이거. Basement.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명사 뭐예요? Basement. 베이스먼트가 뭐죠? 지하? 사진에 지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답의 기준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명사 또는 동사예요. 그죠?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다 했는데 지하가 없습니다. 그럼 B를 정답으로 바꿔볼게요. 계단은 어디로 이어져 있죠? 문으로 이어져 있죠. 그럼 steps lead up to a door 했으면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리뷰할 때 맞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정답 표현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는 역으로 매력적인 오답 문장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럼 더 깊이 있는 리뷰가 되겠죠? 자, C 들어보세요. Windows are being installed in a building. 동사구 강세 어디 있어? Windows are being installed. X being installed 했으니까 창문이 설치되어지고 있지 않죠? 넘어갑니다. D Vines are being planted in a garden. 이건요. Vines are being planted in a garden. 동사구 강세 역시 being에 있잖아요. 자, plant가 동사일 땐 심다를 뜻하는데 호주식 발음이다 보니까 얘를 R로 읽은 거예요. plant 이렇게. 그러면 vines는 뭐냐면 덩쿨 식물을 뜻하고요. 덩쿨 식물이 정원에서 심겨지고 있다. 지금 식물 심는 사람 동작 묘사하는 건데 사진에 사람이 없어요. 그 장소도 가든이라 보기 어렵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12번 들어볼게요. 자, A번을 한번 들어보실 건데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자, 제가 또 빈칸 띄워놓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빈칸이 없구나.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이거 받아쓰기 해보실래요? 적어보세요.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적었어요? 이제 띄워둘게요. 제가 별색 표시해 놓은 단어들이 키워드예요. 이 단어들을 못 채웠다. 그러면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거예요. 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기능어예요. 잘 안 들려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받아쓰기 할 때 어를 빠뜨렸어. from 빠뜨렸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1도 없어요.
얘는 영양가가 딱히 없어요. 대신에 ramp extends back and truck. 이 표현들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발음부터. A ramp extends. 여기. A ramp extends. 자, ramp extends. 소리가 살짝 붙으니까 ramp extends. 이게 되는 거예요. ramp extends.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요. 여기 back of a가 아니라 소리 다 붙어요. back of a,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별색 표시해 놓은 단어들 강세 위치 다 앞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예요. 천천히 읽어도 강세를 실으면 리듬이 살아나요.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이렇게. 알겠죠?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이 정도 속도로 시작.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제가 좀 과장하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From 더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쉐도잉 할 때도 최대한 흉내내서 강세 리듬을 잘 살려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귀가 트여요.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성우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A ramp extends from the back of a truck. 자, 그럼 일단 램프는 뭐야? 여러분 우리가 안 들려요 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점검해 볼 부분은 어휘력이죠. 그죠? 여러분 받아쓰기 나중에 이제 하실 때 한 두세 번 뭐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막 들어도 모르겠어. 그러면 스크립트 바로 확인하세요. 알겠죠? 들릴 때까지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닙니다.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듣는 건 노동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받아쓰기를 하는 이유는 빠르게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 받아쓰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들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스크립트 봐야 돼요. 1차적으로 어휘의 문제. 두 번째 발음의 문제. 알겠죠? 자, ramp extends. 소리 보세요. ramp extends. 소리 붙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서 back of a truck. 그래서 back이랑 truck에만 강세가 놓이니까 나머지는 다 뭉개지죠. From the back of a truck. 자, ramp는 무슨 뜻이냐면 화면 보세요.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두 지면을 이어주는 경사로를 ramp라고 해요. 얘도 art 사운드니까 여러분 굴려 읽어야겠죠. ramp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진에 ramp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진에 경사로 있고요. 그 경사로가 extends, 뻗어 있는 상태인 거 확인되죠. 그래서 정답이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A를 놓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 때는. 일단 무조건 세모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세모 일단은. The side of the street is lined with trees. 자, B번은 The side of the street. 강세 어디 있어요? The side of the street 잘 들리는 단어. side street. side street 하면 도로의 옆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사구가 뭐였냐면은 is lined with trees. is lined with. Is lined with trees. 자, line이란 동사는 줄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be lined with 하면 무엇으로 줄지어 있다의 의미예요. 근데 도로의 옆이 나무들로 줄지어 있나요? 줄지어 있는 나무들 쭉 trees in a row 이런 거 보여요, 사진에? 확인 안 되죠. 따라서 오답 C는요. A truck is being parked in a lot. 얘는 왜 답이 안 돼요? A truck is being parked in a lot. 왜 답이 안 돼요? being parked 했잖아요. 트럭이 주차되어지고 있다? 주차하는 사람이 없는데. 동작이 없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따라서 오답. 자, D번은 Boxes are being loaded onto a vehicle. 지울 수 있지, 못 듣고. Boxes are being loaded onto a... Boxes are being loaded. 못 듣고 지울 수 있어요. being 듣고 지울 수 있죠. 자, load는 무슨 뜻이에요? load라고 하면 싣다, 적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자들이 차량에 실리고 있다가 답이 되려면 사람이 짐 싣고 있어야 돼요. 동작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오답을 함정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이렇게 상태를 동작으로 둔갑시키는 함정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빙 PP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상자라는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box라는 표현 외에도요. 종이 재질의 상자 있잖아요. 그런 종이 상자 같은 건 carton이라고 해요. 또 carton은 무슨 뜻도 있냐면은 그 식품을 담아놓는 용기 같은 것도 carton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유팩. 우유팩도 carton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계란판 있죠. 계란 뽕글뽕글 계란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cart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무 재질의 상자 혹은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 보통은 이제 과일 같은 거 막 담아놓는 이런 상자를 crate라고도 하고요. 재질이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상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carton, crate, box, 하나 더 container. 보통 container 하면 여러분 이걸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맞죠?
근데 여러분 container이라는 단어를 딱 들여다보면 동사 뭐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contain의 파생 명사예요. contain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포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이 단어의 영영사전 정의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1순위로는 요게 뜰 텐데 요거 말고 그 다음 2순위 의미에 이런 게 뜰 거예요. container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런 텀블러, 여러분들 음료를 담고 있는 그런 용기 같은 거 있죠? 다 컨테이너를 묘사할 수 있어요. 상자도 다 포함해서.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영영사전 꼭 찾아보시고 요 의미의 영영사전 정의를 해당 페이지에 기록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후에 다시 그 페이지 돌아올 거예요. 아까 우리 부교재 스킵했던 부분 있죠? 거기로 빠르게 가볼까요? 자, 이제 오늘 후반부 파트 1 진도를 마치기 전에 제가 비빙 PP의 예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예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빙 PP가 나올 때마다 계속 오답이었어요. 왜요? 비빙 PP는 동작이 없거나 사람이 없으면 답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알려드릴 예외는요. 동작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도 답이 가능한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동작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빙 PP 묘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대에서 물이 막 뿌려져요. 아니면은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막 뿌려져요. 사람이 물 주는 거 아니죠.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에 의한 동작은 예외적으로 묘사가 가능해요. 사람이 없어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2번의 별표를 그려두세요. 2번에 한 별표 3개 그려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비빙 PP 동작 표현이에요 라고 했는데 지금 알려드릴 부분은 비빙 PP가 예외적으로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동사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경우는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바로 비빙 displayed란 동사예요. 자, display라는 동사는 비빙 PP로 쓰여도 상태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그냥 be displayed랑 똑같아요. 디스플레이에 동의어가 많죠. 물건을 놓다, 두다, 진열하다 뭐 되게 많아요. 동의어. place, arrange, set 되게 많은데 걔네는 예외로 쓰이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거나 수리가 되는 모습을 묘사할 때 the structure is being built 할 수 있는데요. 이때 build를 대신할 수 있는 동의어에 뭐 되게 많아요. 우리 공사 관련한 동사 뭐 있어요? 건설하다 할 때 construct도 있고 원형으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개조하다, 보수하다 할 때 remodel, renovate 이런 동사들 있죠. 예외적으로 상태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공사 중인 건 당연히 확인이 돼야 돼요. 알겠죠? 사람이 없어도요. 건설 현장은 찍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축 프로젝트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예외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상태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림자를 들이우다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바로 cast라는 동사예요. be being cast. Shadows are being cast 또는 영국식 cast 인데요. 얘도 be cast랑 똑같이 상태로 간주하는 예외적 케이스. 세 가지를 지금 외울 거예요. be being displayed, be being built, be being cast 이렇게 외우세요. 시작. be being displayed, be being built, be being cast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이 비빙 PP가 예외적인 상태 표현으로 쓰입니다. 근데 예외예요. 어디까지는. 되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숙지만 잘 해두시되 예전에는 되게 트렌디했던 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숙지는 해둬야 되고 만약에 오랜 공백을 깨고 시험에 또 나온다면은 요 디스플레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요. 요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해커스 교재의 37페이지로 건너가서 11번 문제까지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11번 문제입니다. Number 11. A, A shopkeeper is assisting some customers. B, Fruit is being piled up in baskets. C,
Some fruit is being displayed at a market. D. Some produce has been put into bags. 가볼까요? 정답 몇 번이에요? C. 잘하셨어요. A번부터 점검. A shopkeeper is assisting some customers. A는 왜 답이 안 돼요? shopkeeper, customer. 사람 명사가 너무 많이 나오죠. 사람이 없는 사진인데. 자, 지울게요. pass. Fruit is being piled up in baskets. 동사구에 Fruit is being piled up. 동사구 강세가 being piled up 이었는데요. 여러분, pile이란 동사는 아까 쌓다라는 의미의 스택의 동의어입니다. 얘는 예외 동사 아니거든요. 뭐야? 과일이 바구니 안에 쌓이고 있다. 이거는 동작을 묘사하는 거니까 사람이 과일 쌓기 하고 있어야 돼요. 동작이 없어요. 자, 그럼 C 들어보세요. Some fruit is being displayed at a market. Some fruit is being displayed. 동사구에 being displayed였는데 얘는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예외적인 상태 표현에 해당이 되는 게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냥 과일이 시장에 진열되어 있다. 상태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케이스. 정답은 C. 여러분 11번에 별표 그려두시고요.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비빙 PP 예외, 괄호, 상태. 비빙 PP 예외, 괄호, 상태. 만약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D 마저 들어볼게요. Some produce has been put into bags. 자, 주어 자리 뭐 나왔어요? Some produce has been put. Some produce. 주어는 produce인데 여기서 produce는 생산하다 아니겠죠. 주어 자리에 produce는 명사겠죠. 명사일 때 produce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농산물을 뜻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도 produce 할 수 있어요. 불가산 명사예요. 자, 사진에 produce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put into bags. 가방 혹은 봉지 안에 들어있는 produce 보여요? bags가 확인이 안 돼요. 따라서 오답이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후반부 진도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막 빠르게 이제 넘어왔는데요. 일단 과제는요. 여기 있는 문제들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해커스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얇은 부록으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의 파트 1까지는 과제로 진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 유튜브 링크 여러 개 지금 공유 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 제가 선별해서 풀이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 영상으로 과제 후에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월수금반 분들은 우리 수요일에 뵙는 거예요. 수요일에 파트 2 진도 나갈 거고요. 매일반 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307 전반부 진도 진행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